자, 문화 변동의 전체가 이 문화 변동 파트죠. 문화 변동인데 문화 변동의 내재적 원인 결과가 있고 내재적 안쪽인 거잖아요. 내재적인 게 있고 뒤에 다 정리돼 있어. 그냥 잠깐 보세요 앞에. 화면 잠깐만 그냥 칠판 한번 외재적인 게 있는 거지. 그다음에 원인 문화 변동의 원인 혹은 문화 변동의 결과거든요.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해? 원인인데 원인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니? 요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문화 변동의 요인입니다. 결과를 뭐라 그러냐면 문화 변동의 결과를 양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문화 변동의 양상. 괜찮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뒤에 똑같이 나와있죠.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양상, 여기는 요인이라는 단어. 그럼 4개 이렇게 좀 4개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여기는 외재적 양상, 여기는 내재적 양상, 여기는 외재적 양상 이렇게 나누는 거야. 끝났습니다. 단원 소단원 하는데 소단원 전체 내용이 이거야. 심지어 얘는 없어. 내재적 양상 안 나옵니다. X. 요거 3개만 구분하면 되는데 여기 3개를 외재적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막 구분하고 여기도 2개로 외재적 양상은 2개로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강제성에 따라 여기는 접변 결과에 따라 문화 처음에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다. 문화 병존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문화 흡수, 문화 동화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 융합 이런 거 나눠가지고 쭉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 내용이 많다 뿐이지 기본 골격은 이거예요. 기본 골격.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쉬운데 좀 없어 보이잖아. 이런 거 내재적 요인 이런 거 쓰면 용어도 좀 길고 조금 이제 가시성도 떨어지고 학문으로서의 권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학문은 허세로 가득 찬 그거잖아. 원래 허세의 학문, 허세의 학문. 그래서 벌 내용 없는데 사실 이 내재적 요인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자 발견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차이점은 뭐니? 발명, 발견 두 개는 무슨 차이야? 원래 문화 요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게 발견이고 원래 없었던 문화 요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발명이다. 창조의 의미가 들어가는 창조. 그리고 외재적 요인은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데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이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면 문화 전파라는 단어로 앞으로 부를 거예요. 문화 전파. 그리고 외재적 양상인데 문화 변동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나타난 결과거든. 문화 변동의 요인이 발명 발견 때문에 내재적 문화 변동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 외재적 문화 전파 때문에 결과가 이거잖아. 외재적 문화 변동 양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외재적 요인을 문화 전파라는 용어로 쓰고 여기도 외재적 양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문화 접변이라는 용어로 써요. 문화 접변입니다. 이게 가장 되돌리고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이게 어디 들어갔냐 이게 아까처럼 외재적 내재적 요인 양상 이렇게 쓰면 쉬운데 심지어 이제 원인 결과라 쓰면 더 쉽겠죠. 근데 그럼 좀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꾼 거야. 그럴듯한 단어로.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틀이다. 기본 틀. 요 안에서 이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도 강제성에 따라 강제적 그다음에 두 번째 자발적 문화 접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도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흡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다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 괜찮죠? 해당 내용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짠. 뒤에 넘어가서 자, 문화 변동 제일 처음에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 원인을 어떤 단어로 쓴다 그랬어. 원인이란 단어를 원인이라고 안 쓰고 무슨 용어로 쓴다고요? 요인이란 단어를 쓴다고요. 문화 변동의 요인이고요.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죠. 원인이란 얘기야. 원인이랑 비슷한 말로 쓴다고 써놨네. 다음 아까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거. 기존에 존재했다 뭐야? 발견이라고 했다. 2번이 발견이고 물
발견, 신대륙, 발견 둘 다 원래 있었죠. 인간이 불이라는 걸 몰랐을 뿐이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명한 거 아니잖아. 불이라는 게 원래 있었으니까 인간이 발견하기 전에. 만류력도 원래 법칙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가 이름만 붙인 거잖아.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만물이 서로 끌어당긴다. 그거를. 태양계도 원래 태양계가 있었죠. 주의할 거 페니실린이랑 페니실린은 뭐에서 만든 겁니까? 푸른 곰팡이에서 만든 거래. 페니실린이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야. 푸른 곰팡이를 좀 변형시킨 거고 그 푸른 곰팡이의 작용 그 자체는 원래도 있었던 거잖아. 그것도 발견하는 걸로 쳐요. 그래서 페니실린, 비타민 다 발견해서. 기존에 없어야 돼. 문화요소가 없었는데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나오면 그건 뭐라고? 내재적 문화변동 요인에서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발명. 그리고 고1 통사는 내가 이걸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사본은 다 나온다. 발명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제 대가리 좀 굵어졌잖아요. 이제 고2, 고3 때 배우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발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차적 발명과 1차적 발명. 4번이 1차적 발명이야. 5번에 2차적 발명으로 나눕니다.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뒤에 자극전파가 나와. 그치? 외부에서 뭔가 문화요소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는 거는 자극전파는. 근데 제시문에 이렇게 나온다. 자, 현악기가 원래 현악기가 어떻게 만들어냐면 전쟁할 때 활을 쏘잖아. 활 시위에서 팅팅 소리 나는 거 듣고 이게 활 시위 소리가 좀 이게 줄 길이가 다를 때 음이 다른 소리가 나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줄 길이를 다르게 한 다음에 총 있는 것과 정도도 다르게 한 다음에 튕겨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되네라고 발명된 게 현악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 제시문이 활 시위 소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현악기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그거를 뭐랑 구분하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낼 거냐면 자극전파랑 구분하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왜냐면 아이디어라는 게 보통은 자극전파 키워드로 나오거든. 그럼 여기도 활 시위 소리라는 게 딴 거에서 나온 거잖아. 새롭게 바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거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거 플러스 발명이라는데 자극전파로 풀면 틀려. 왜 틀리냐면 이게 자극전파가 되려면 뒤에 나올 거거든. 자극전파가 되려면 외부에서 문화요소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활시 소리에서 현악기를 만든 게 자극전파가 되려면 전쟁 중에 전쟁하고 있죠. 그럼 나는 원래 활이라는 게 없고 저쪽에서 전쟁 중에 활시 소리를 들리는데 내가 화살을 맞으면서 활시 소리가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현악기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현악기를 만들면 자극전파야. 근데 현실적이지 않지. 현실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활 만들면서 팅팅 소리 나는 이쁘네 해가지고 그게 현악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디어를 얻었을지라도.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전달된다는 내용이 안 나오면 전부 다 2차적 발명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바퀴는 1차적 발명, 2차적 발명, 1차적 발명이고 수레는 2차적 발명이다. 바퀴를 이용한 거잖아. 바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니까. 그리고 화약은 1차적 발명이고 화포는 2차적 발명이에요. 증기기관은 1차적 발명이고 증기선은 2차적 발명이에요. 이해가니? 어떤 느낌이지? 그런 거 나오죠. 활, 현악기, 증기관, 증기선, 화약, 총, 바퀴, 수레 이렇게 나온다고. 구분하는 거 이거 자극전파랑 맨날 묻는다. 뒤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 먼저 합니다. 여기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여기 먼저 보고 갑니다. 여기는 애초에 없죠. 여기는 발견에 의한 변동인데 어차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런 게 발견돼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구분하지 않더라고. 괜찮죠? 그냥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출제는 안 됩니다. 기출 내용은 아니야. 괜찮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을 다른 말로 문화 전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문화 전파를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구나라가 바로 나와야 돼요. 문화 전파라는 용어를 썼고요. 문화 전파 6번에 문화 전파. 자, 문화 전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직접 전파. 9번 실력 먼저 씁니다.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극 전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에서. 자, 직접 전파는 뭐가 키워드냐면 바깥에서 일단 문화요소가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걸 누가 옮겨오냐면 사람이 직접 옮겨오는 게 키워드야. 옛날에는 전부 다 직접 전파입니다. 그래서 직접 교류 바이 사람인자를 써줍니다. 8번입니다. 사람이 직접 전달해주면 직접 전파입니다. 한자 불교의 전파, 간다라 미술 양식 전파. 자, 간다라 미술이 이걸 왜 굳이 적어놨냐면 지금 개정 비상교육과정에 그게 간다라 양식이 직접 전파 사례로 나와. 근데 간다라 양식은 기존에까지는 뭘로 많이 출제됐었냐면 문화의 융합 사례로 많이 출제돼요. 먼저 설명을 합니다. 간다라 양식은 뭐 플러스 뭐야? 그러니까 원래 뭐 플러스 뭡니까? 서양이랑 인도지, 그지? 뭐랑 뭐가 합친 거야? 무슨 문화가 합쳐져서 간다라, 그러니까 무슨 양식이 합쳐져서 간다라 미술이 나왔다고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다,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하면서 원래 그 원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상숭배 막 이런 거는 이제 서유럽에서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 왕이.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우상숭배 금지잖아. 그래서 기독교는 생각해보면 그게 조금 이제 좀 괴를 벗어난 겁니다. 우리 맨날 이제 예수님 뭐 성모 마리아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데 뭐 보고 기도하는 거야? 돌덩어리 대고 기도하는 거죠. 우상숭배지 그건. 이해가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엄격하게 그런 걸 금지해가지고 이제 마호메트나 알라 신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걸로 좀 조각을 한 거야?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기하학적 문양, 뭐 나무 덩굴 모양, 세모, 네모 뭐 이런 거 올라가지고 조각을 대신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 그랬어. 원래 불교에서도 부처님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수레바퀴나 혹은 보리수의 모양.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잖아. 깨달음을 얻은 나무라서 보리수죠.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무의 모양 혹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부처님을 그렸다가,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종에서 유럽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럽인들은 신들을 어떤 모양으로 그린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죠.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뭐 이런 거, 아테네 여신, 뭐 그 헤르메스 신, 뭐 이런 거. 사람 모양으로 그리니까 걔네는 신인데 또 사람 모양으로 그리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불상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불교 플러스 헬레니즘 양식이 합쳐져서 간다라 미술이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불교 A, 외부에서 들어온 그 헬레니즘 양식 B, 그래서 새로운 문화 형식이 창조됐지. 간다라 미술이라. 그래서 그게 C라서 문화 융합 사례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중국에 가서 뭐가 되냐면 윙강석굴, 룽먼석굴 이런 게 돼요. 우리나라로 온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석굴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된 거는 뭘 통해서 전달된 거지? 사람이 전달했겠죠. 그건 직접 전파 사례이기도 하다고. 둘 다 기억해라.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접촉 과정이 어때? 강제적이었잖아. 그죠? 강제적인데 이제 그 강제적으로 접촉하고 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거는 원주민 문화가 다 파괴됐단 말이야. 걔네들 다 기독교 믿고 있어. 천주교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천주교 동상이 그 브라질에 있어. 그런 느낌으로. 원래 원주민 문화, 토착 문화 이런 게 다 흡수된 거니까 문화 동화 사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게 좀 관점이 다른 거라서 문화 발견이자 뭐 문화 접변에서는 뭐 강제적 문화 접변이자 문화 융합 사례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간단한 미술이지만 직접 전파로 볼 수도 있고 문화 융합 사례로 나오기도 해요.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사람이 전달된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전파는 여기는 매체를 통한 간접 교류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직접 안 와야 돼. 그래서 바이 매개체라는 단어로 들어가. 전 근대는 뭐가 많겠니? 전 근대에는 직접 전파가 많겠어, 간접 전파가 많겠어? 전 근대에 직접 전파가 많겠지. 그러니까 매개체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로 서적, 뭐 방송, 뭐 대중 매체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날에는 간접 전파가 훨씬 더 대중적이겠지, 일반적으로. 한류 이런 거, K-팝 이런 거 다 뭘로?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걸로 전달된단 말이야. K-팝, K 드라마 이런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간접 전파가 더 비중이 커졌어요. 문화 전파에서. 만약에 사람 직접 책을 전해주는 그것도 간접 전파로 가야 돼. 매개체를 통해서 간 거니까 사람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 적어놨네.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전파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천주교가 스스로 자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게 크리스트교야, 믿어보지 않으련 이게 이렇게 좋은 거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기독교가 전달됐단 전파됐단 말이야. 직접 전파야, 간접 전파야?
직접 전파지. 사람이 선교사가 직접 가서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랬어.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중국 가가지고 이름 기억 안 난다. 이승원 최초 우리나라 사제. 그래서 김대건 안드레아 막 이렇게 그 비스무리한 사람들인데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중국에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와 있어가지고 청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받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지금 서학이라고 학문의 형태로 천주교는 퍼졌는데 아무도 세례를 못 받고 있으니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왔거든 나중에. 그럼 뭘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사람이 직접 전파 안 했잖아. 서학이라는 학문의 형태로 처음 들어왔던 거죠. 서적의 형태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간접 전파된 나라입니다. 최초 천주교 전파. 그죠? 매개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학이 전래된 거니까. 그죠? 매개체가 키워줄 거다. 그리고 자극 전파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어요. 직접 전파는 간접 전파는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 뭐가 같이 나타나야 되냐면 발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전에 없던 문화 요소가 새롭게 등장해야 된다. 무슨 차이냐면 직접 전파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천주교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천주교라는 기존의 어떤 문화 요소를 가지고 들어온 거지. 천주교라는 문화 요소가 원래 그쪽에 있었잖아. 그쪽에 외부에 있었잖아. 천주교가. 여기도 K-팝, K-드라마가 외국에 전래될 때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두나 여기 한자에서는 이두가 나오고요. 알파벳에는 체로키 문자가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례다. 체로키 문자. 이두랑 체로키 문자는 한자에서 전래돼서 자극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두고 알파벳에서 자극받아서 만들어진 게 체로키 문자인데 이두랑 체로키 문자는 원래 중국에 없고 원래 영국에 없어. 이해가니?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지. 이두나 체로키 문자라는 거. 발명이라는 거잖아. 발명이 일어나야 자극전파. 됐습니까? 요 이두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중국어랑 제일 큰 차이가 뭐래? 뭐 어떤 게 제일 큰 차이입니까? 중국어와 우리나라 말의 성조도 있고 그렇지 맞아 또 어순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설총이 누구 아들내미랬습니까? 원효 아들내미야. 성씨가 뭐니? 성씨가 설씨거든요. 설총이니까 원효 본명은 설서당입니다. 원씨 아니죠. 그 본명이죠. 그래서 설총이기 때문에 진골 계층이 아니야. 김씨여야지 진골이려면. 그지? 얘는 근데 그래도 막 설씨인데 진골 계급이 아닌데도 역사에 막 1년 남기고 막 이 정도 되려면은 6급쯤은 세력이라는 얘기야. 고위급 행정 관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급, 2급 막 이런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애들인데 얘네가 뭐 왕명을 뭐 하든 외국에 문서를 쓰든 뭘 계속 한자로 계속 써내려 가야 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중국어 한자 어순이랑 한국어 한자, 그러니까 한국어 말 어순이랑 뭐가 제일 다른 게 빡쳤다고? 문장 구조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나는 뭐 홍제를 사랑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I love 홍제 하는 거잖아. 영어에서는. 여기서는 우리는 굿. 그렇지. 이두 얘기하고 있으면 이두. 그러니까 중국어랑 한국어랑 이제 행정 관료 입장에서 뭐가 제일 빡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홍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글로 적을 때는 나는 사랑한다 홍제로 적었어야 됐다고. 왜? 중국어 어순이 이러니까 한자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빡쳤냐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어 문장 성분에 있는데 중국어 영어에는 문장 성분이 없는 게 있어. 조사가 없죠. 중국어 영어에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목적어를 가지고 여기다 을, 를 이런 거 붙여주고 주어에다 은, 는 이런 거 붙여주잖아.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걸 붙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국어는 문장 구조도 달라가지고 주어 목적어를 좀 구분해주고 싶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한국어 어순대로 쓴 건가 그냥 한자 어순대로 쓴 건가.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주고 싶어서 문장 성분을 아무 뜻 없이 이게 세 글자거든요. 세 글자를 넣으면은 그냥 목적어란 뜻이야. 요 앞에 온 단어.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이게 수물은자거든요. 알 필요 없습니다. 수물은자는 이렇게 이런 거 쓰면은 요 앞에 온 단어는 그냥 주어란 뜻입니다. 순다는 뜻도 없고 세라는 뜻도 없어. 그래서 문장 구조를 바꾼 다음에 조사를 첨가하는 그 문자 체계가 이두야. 그런 느낌으로. 체로키 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내가 이게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알파벳에서 자극받아서 나온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두 개는 맨날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기억해라. 간접 전파는 물어본다. 아람이 물어볼 거다.
10분 있다가 자동 점퍼 두 개 뭐예요? 하면은 이두와 제로키 문장입니다. 대답하면 돼요. 괜찮죠? 왜? 맨날 시키잖아요. 왜? 아유, 두 가지고요. 자, 자동 전파는 뭐가 키워드라고? 직접 간접 플러스 뭐가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발명이 일어나야 된다. 발명이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자 문화 접변의 요거 문화 외제적 문화 변동 양상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 15분 어디 갔지? 조금 위에? 아, 그치. 결과를 뭐라고 난다? 결과를 양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상이라고 했었죠. 맨날 실수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양상이라는 단어로 기억해주세요. 이게 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 왜 요인이고 양상이고 기억해야 되냐면, 문제에 나와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혹은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요인이란 단어를 문장에서 봤잖아, 문제에서 봤잖아. 거기서 힌트를 다 준 거야. 문화 변동의 요인을 고르라 그랬는데 제 친구는 이런 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전부 다 문화 변동 결과와 관련된 얘기죠. 문화 융합, 문화 흡수, 문화 뭐 병존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문화 변동 요인을 물었으면. 이해가? 요거를 외워야 이거 원인만 묻는 거구나. 그러면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동 전파 중에서 찾아야겠네가 나오는 거야. 그 용어를 외워두면 되죠. 여기는 원인 아니고 요인, 여기는 결과 아니고 양상이다. 양상. 다 멍해 보이는데 외우세요. 외워야 된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외제적 문화 변동 양상을 어떤 단어로 썼다 기억납니까? 외제적 문화 변동 양상은 문화 접변이다. 접변. 여기는 뭐였어? 외제적 문화 변동 요인은 문화 전파. 여기는 문화 접변이에요. 문화 접변. 그래서 16번 문화 접변이고요. 문화 접변입니다. 문화 접변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는 문화 접변 여기는 문화 접변 두 개로 나뉘거든요. 여기 중간이고 여기 끝인데, 자, 이 외제적 문화 변동 요인, 이게 원인이죠.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첫 번째, 처음이고, 이거는 중간 과정이야. 문화 변동의 강제성 기준인데, 강제성. 이번에 강제성도. 문화 전파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 접변 일어나는 중에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나를 보는 거야.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제로 타문화 수용은 강제적 문화 접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겠죠. 상시개명, 단발령 뭐 이런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 식민 지배 뭐 이런 게, 외국 침략 이런 게 강제적 문화 접변의 형태인데, 식민 지배 당하면서도 자발적 문화 접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20년대에 다이쇼 로망식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산업화가 막 완료되었을 때, 1차 세계대전 아시아 지역에서도 벌어졌어. 그때 아시아 지역의 공장 역할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전역에 딱 공장이 깔리고 생산력이 늘어나고 민주주의 발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 1920년대.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도 그래서 문화정책이 나오는 거야. 일본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조선을 좀 풀어줄 수 있던 시기입니다. 20년대까지는. 언제부터 말살 통치로 바뀌어? 31년도부터 만주 사변 이후입니다. 만주 막 저기 위에 쳐들어가고 전쟁하고 이러니까 쪼들리니까 막 그 말살 통치 뭐 병참 기지화 정책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걔네도 힘드니까 그런 거죠. 걔네가 힘드니까 쥐어짜내는 거지. 근데 20년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전부 다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발달한다 그러고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됐었거든. 그때 유행했던 용어가 뭐야?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닮아가고 싶다 이런 거. 못한 걸 못한 보기 그때 유행했어. 그게 근대화된 지식이 있는 거지. 못한 걸 못한 거. 식민 통치 상황인데도 자발적 문화 접변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원래 우리나라 전통 술은 뭐예요 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옛날에 그 농경 사회의 주류는 그 술이라는 거는 다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부 다 발효주 계열입니다. 곡물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야. 와인은 뭐 포도에서 온 거고, 맥주는 오리에서 온 거고, 우리는 막걸리, 동동주, 쌀에서 온 거죠. 막걸리, 동동주가 쌀 발효시킨 음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얼큰하게 취하는 개념은 아니야. 노동을 이렇게 힘들 때 노동의 힘듦을 잊기 위한 술인 거지. 그러니까 약주 한 잔 걸치고 이제 고단한데 이렇게 세 찬 마시면서 한 잔씩 하는 그 정도. 그래서 완전히 취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느낌인데, 저기 저 위에 추운 동네 있잖아. 만주 벌판, 하워 벌판 그런.
거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보드카를 왜 마십니까? 그냥 그 사회적 간섭이기도 하지만 왜 그게 사회적 간섭이 됐냐면 그게 뭘 해주는 거야? 온도를 그치? 체온을 막 늘려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도수가 되게 높아. 증류주를 마십니다. 증류주. 그래서 원래 소주가 지금 우리나라 음식화됐지만 소주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원래 우리는 증류주라는 거 안 마셨다니까. 동동주 막걸리가 전통주고 소주는 원간섭기 이후에 등장해요. 원간섭기 하면서 몽골식 술 만드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소주 문화인 거죠, 우리나라.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원 식민 지배 당하던 시기였잖아. 한참 오래 전에. 그래서 원 간섭기 시기에 자발적으로 소주를 우리 토착화시킨 거죠. 자발적 문화죠. 이런 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문화는 뭐도 나오냐면 나바오족 인디언 이게 옛날에 그 1호 개정에서 너네 교육 과정에 요즘 바뀌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나바오족 인디언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 부족이래. 원주민 부족인데 원래는 얘네 수렵 채집 생활하면서 살았겠죠, 당연히.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이니까. 그래서 사냥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유럽 애들이 들어온 거지. 유럽 애들은 또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강력한 그 재화 풍부한 먹을 거 이런 거 하니까 얘네들이랑 그냥 교류하는 게 사냥하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식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걔네한테 뭘 받으려면 우리가 뭘 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약간 그 나전칠기 공예를 토착화시켰어요. 서양의 금속 제공 기술, 여기가 그 광물 자원이 좀 나는 지역이라 가지고 금속이랑 은 같은 거를 막 캔 다음에 그걸로 이제 나전칠기 공예를 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고 이제 아프리카 전통 갑자기 생긴 전통이야 이러면서 건네주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물건 같은 거 받아오고 하니까 그거는 자발적 문화적 표현이죠. 누가 배우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죠. 우리도 못하는 걸 못하고 이런 거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배우고 싶어서 했던 거지. 여기도 우리 몽고풍 이런 거, 담배 커피 전략 이런 거. 담배 커피는 되게 그 마약성, 중독성 약물이잖아. 중독성 식품이지. 그래서 신대륙 개척 이후에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퍼진 작물들입니다. 담배나 커피. 이런 거 다 자발적인 거죠. 이런 게 있다. 근데 잘 안 나오고요. 사실 나오는 건 얘랑 얘가 많이 나와. 자극점파랑 문화융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문화 접근의 마지막 결과 기준입니다. 결과. 이게 중간 과정이라서 강제성 기준은 중간 과정이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나에 따지는 거고 마지막에 두 가지 문화가 만났을 때 왜냐면 문화 전파 결과 나타나는 결과니까 그 결과가 원래 있던 게 사라지는 형식으로 남아있냐 결과가 혹은 둘이 같이 있는 형식으로 남아있냐 아니면은 새로운 게 등장하는 형식으로 남았냐를 보는 거야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이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괜춘. 자, 세 가지인데요. 21번. 자, 문화 동화 혹은 문화 흡수라고. 동화. 같이 적어놔요. 여기 명존. 여기는 융합이라고. 여기는 이제 문화가 다 뭉쳐진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바이융 이렇게 외웁니다. 또바이융. 디귿, 디귿, 이음, 또바이융. 동병융인데 또바이융 이런 느낌. 동화병준 융합 세 개야. 그리고 A 플러스 B, A가 기존 문화고 B가 새롭게 들어온 문화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문화 동화라고 하면 돼 안 돼? 기존의 문화가 있고요, 새롭게 들어온 문화가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문화가 없어졌어. 문화 동화 사례 맞습니까? 아니야, 그건 문화 전파 자체가 아니야. 그냥 뭔가 들어왔다 그냥 사라진 거죠. 문화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게 문화 변동인데 문화 변동의 종류 중에 문화 동화가 있는 거라고. 근데 바깥에 들어왔다 그냥 지 혼자 사라진 거는 그건 문화 변동 자체가 아니죠. 그지? 그래서 우리께 사라져야 된다. 우리께 사라져야지 남에게 사라지면은 그거는 문화 동화 사례로 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오산고 기출인가 뭐 그런 데 한두 번 나왔었던 선지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근데 캐나다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유럽식 교육을 시키려고 원래 있던 엄마 아빠 이런 데 떼가지고 기숙학교에다 강제로 유럽 언어 가르치고 유럽 사상 주입하고 그렇게 했죠. 문화 원래 원주민들의 뭐 사상 뭐 원주민들의 언어 이런 거 다 없어진 거니까 동화사례. 우리가 지금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 맨날 얘기듯이. 원래 한복 입고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 그 반력도 서력 끼워 쓰잖아. 원래 단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김정은 뭐 주체 몇 년 이런 거 써야 되잖아. 시진핑 몇 년 이런 거 써야 돼. 옛날에 쓰면.
그런 거 안 쓰고 이제 서구식 쓰고 있다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 이게 달력이든 우리 의생활이든 서양식으로 이제 우리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서양식으로 문화가. 그다음에 알제리가 옛날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거든. 알제리어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36년 만에 식민 통치가 끝났잖아. 그래서 언어가 사라지기에 너무 좀 짧은 기간이었고 알제리는 올해 프랑스 식민지배 당하다 알제리가 없어졌어요. 프랑스어 쓰고 있다 지금. 그래서 알제리 프랑스어 사용 같은 거 알제리가 언어가 없어졌으니까 동화 사례겠죠. 원래 게 사라진 거예요. 다음 문화 병존 사례는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야. 그래서 다른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문화가 이미 있던 문화랑 같이 잘 살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 종교가 그렇죠. 우리나라 처음에 뭐 토착 문화 있다가 유교 들어오고 불교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고 다 같이 있잖아요. 다 같이. 그래서 뭐 새해마다 어머님들이 다 토속 그 토정 비결 막 이렇게 하나씩 하시고 사주 한번 보러 갔다가 너네 뭐 이제 주말마다 이게 예수님 하다가 이제 뭐 수능 치러 갈 때는 물에 불공 드리고 막 하는 구토 좀 하고 막 그런 느낌. 문화 병존 사례죠. 우리나라에는 차이나타운 있고요. 인천에 가면 있잖아. 그런 거.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 있죠. 그런 거. 원래 미국 문화가 있고 혹은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거기 중국 문화,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를 없애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같이 있는 거니까 문화 병존 사례야. 그다음에 한의학, 양의학 공존. 그러니까 우리는 한약지으로도 갔다가 이제 서양의 약지으로도 갔다가 백신 주사 맞고 침마 들어가고 그런 거 다 이제 양의학 공존하는 것도 병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언어 종교 공유 이런 거. 저기 동남아시아가 그 1학년 때 했죠. 문화 파트 할 때. 바다의 실크로드 동남아시아 별명이잖아. 바다의 실크로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동남아시아고 여기가 인도죠. 인도.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동남아시아고 중국이니까 여기는 인디아, 여기는 차이나.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죠. 그래서 중국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인도 영향도 받고 그리고 바다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슬람 상인들도 오고 저기 식민 통치하라면서 이제 스페인 애들이 와가지고 필리핀이 왜 필리핀이 됐냐면 그 스페인 필리페 3세 그 영어로 이름 필립이거든요. 필립의 섬나라라는 뜻에서 필리핀이야. 여기는 그리스도교죠. 필리핀은 미국 식민 지배도 아직 받았고. 그래서 뭐 여기는 막 이쪽 지역에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공식 언어가 막 4개고 그다음에 저 말레이시아 막 이런 나라들은 매 월마다 종교 기념일이 있어.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쉬고요. 크리스마스는 하루 쉬잖아. 기독교 기념일, 불교 기념일. 근데 여기는 매 달마다 이슬람 기념일 보내시고, 그다음에 불교 기념일 보내시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교 기념일 여기 쉬고, 토착 뭐 신앙 기념일 쉬고 막 이런 거. 우리가 개천절 같은 거죠. 개천절도 뭐지 뭐 토착 신앙 기념일이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 종교들을 기념하기도 한다는 문화 병존 사례겠죠. 신문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면 그냥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고요. 자 다음 여기는 내가 다 빈칸을 뚫어놨잖아. 다 빈칸 뚫어놨거든요. 다 중요하다. 제시문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알아.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이 문화 뭐 융합이지 안 묻습니다. 다 누가 봐도 문화 병존이지. 근데 이거는 이 사례를 못 외우면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다 뚫어놨는 거지. 다 외워야 된다. 문화 융합은 A 플러스 B가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해야 된다. C가 나와야 돼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지. 밥, 뭐랑 합친 거예요. 밥이랑 햄버거랑 합친 거죠. 끔찍한 종이잖아. 그래서 개량 한복 원래 전통 한복 입고 이제 양복 그러니까 지금 생활 스타일화 시킨 한복인 거죠. 개량 한복 이런 거. 그래서 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입기 편하게 만드는 거. 원래 한복이란 거 갓 쓰고 두루마리 쓰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걸치고 뭐 끈으로 묶어야 되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냥 이제 걸치고 단추 끼우면 되게 만들어 놓은 한복인 거지. 개량 한복. 이런 것도 원래 개량 한복이 없었는데 양복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문화 융합사례야. 돌침대의 돌은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돌이긴 하거든. 근데 그 장수 돌침대 맨날 하잖아. 장수 돌침대를 보면은 그냥 돌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겸하는 침대냐면 그 전기 장판의 기능을 겸한 돌 침대가. 돌 위에 이제 이불 깔고 시트 깔고 막 그게 똑같이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등을 왜 이래 우리가 등을 지지는 걸 못 입는 거죠. 우리가 북서 계절풍 추운 바람이 부는 기후 지역이라 가지고 겨울철에는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등을 지져야 되는데 뭐가 들어온 거야? 침대가 들어온 거죠. 그지? 그러면 등을 지질 수가 없죠. 왜? 침대는 입식 문화권 생활 양식이니까. 등을 밑에서 등을 뜨끈하게 지져줘야 이러면서 죽는다 이거 좋다 그러는데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위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인데 바닥이 돌이고 이거를 하면은 온돌 기능이 돼가지고 등이 뜨거운 거야. 그게 돌침대, 돌침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왜 온돌이 나냐면 이게 주변에 우리가 반도라서 그래. 반도라서 산이 많은 거지. 원래 산이 많은 지역에서 다 재료를 뭘로 쓰냐면 돌집을 지어요. 근데 우리는 농사도 짓고 주변에 산도 많으니까 두 개 합친 거죠. 초가집이. 그래서 위에는 지푸라기가 벼 이상 남은 거야. 벼 재배하고 남은 이제 집단 이런 거를 이제 지붕에 올린 거고, 밑에는 뭐 한 거야? 돌 깔아가지고 연기 통하게 하면서 그 아궁이가 여기 있고 아궁이 연기를 쭉 바닥에 지나가게 해놓고 벽은 흙으로 짓고 밑에는 이제 바닥은 돌인 거죠. 연기가 지나가면서 여기 데펴가지고 등이 지져지는 건데, 이게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읽기 때문에 원래는 집이 높아질 수가 없어. 한옥을 보면 2층, 3층 집이 없어요. 일본은 있다. 일본은 다 목조 가구라서. 그지? 근데 돌인데 이 위에 얻으면 어떻게 돼? 지진 나면 우리 지진은 많이 안 나긴 하지만 이 무게를 위에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1층에서 막 이렇게 연기하면은 2층까지 올라가면 연기가 좀 훨씬 적게 여기로 빠지든 좀 어디가 난방 기능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2층, 3층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근데 마침 뭐가 들어온 거야, 서양에서? 보일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귀뚜라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귀뚜라미가 이제 보일러를 딱 데피면 이제 천연가스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밑에 보일러 관을 지나가는 거지. 관을 지나가서 이제 2층 집, 3층 집에서도 바닥이 뜨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집값이 좀 더 올랐겠죠. 집값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건 온도를 뜻한다. 아파트 난방도 마찬가지. 보일러라는 것도 온도를 뜻하고요. 서양식 가구 혹은 서양식 주거 양식에 온돌이 들어간 거니까 문화융합 사례겠죠. 그리고 전통 결혼식. 이거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1학년 때. 기억나니? 전통 결혼식. 전통 결혼식을 하면은 그 웨딩 드레스 입고 행진하는 거는 어느 시기야? 서양식이죠. 웨딩 마치를 올리는 거나. 전통 결혼식인데, 근데 전통 결혼식 끝나고 나서 뭐 해요? 전통 결혼식 끝나고 패백이라는 걸 드려요. 원래는 어떤 거냐? 원래 결혼식이라는 거는 원래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했습니다. 원래 그래. 원래 전통 결혼식에서. 그다음에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받아서, 예전에 시집살이였죠. 시집살이. 그래서 친정에서 이제 신부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 집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결혼식 비스무리한 의식을 해. 그게 패백이야. 그래서 원래도 결혼식을 2번 했어. 근데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지. 근데 이 신부 집에서 하던 그 결혼식은 어떤 형식으로? 서양식으로 하는 거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결혼식장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만, 친지들만 모인 다음에 이제 뭐 잘 살아라 이러면서, 여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래서 부러움이라고 막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있어. 그걸 이제 신부가 받으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형태죠. 이것도 이렇게 서양식 플러스 전통식이니까 이것도 문화융합인 거지.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겠죠. 새롭게 등장한 거라서, 시가 등장한 거라서 여기도 이제 전통 결혼식이 문화융합 사례고요. 다음, 외부 한옥 양식 플러스 내부 바실리카 양식. 기억나니? 무슨 성당? 오, 그렇지. 천주교 강화성당입니다. 강화성당이죠. 강화성당. 왜 강화도 성당이냐면, 왜 강화성당이냐면 강화도에 있는 성당이라서 그런 거야. 여기 인터넷이 연결 5분 있다 합시다. 이 천주교 강화성당. 강화성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미지가. 이게 외부 모습입니다. 외부 모습. 외부 모습. 한옥처럼 생겼죠. 뭐 절단 비스무리가 생겼잖아. 내부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부 모습이 이래요. 내부 모습이 그냥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양식이랍니다. 내부 바실리카 양식, 천주교 양식이라는데 내부 바실리카 양식 플러스 외부는 그냥 한옥 양식이야. 그래서 둘 다 합쳐진 거지. 초기에 뭔가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한옥 양식으로 지은 거야. 바깥에는. 안에는 이제 성당 비스무리하게 채워놓은 거죠. 그래서 천주교 강화성당이라고, 강화도에 있는 성당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강화성당 그런 거였고. 26번에 흑인 음악 플러스 유럽 연주 기법 뭐야? 재즈. 아시나요? 어씨, 아주 기억을 하네. 재즈. 그래서 원래 그 흑인 소울 뭐 이런 거 들어간 거에 유럽 악기들이 들어간 거죠. 오늘 재즈를 안 간답니다. 그래서 흑인 음악이 기원이래요. 재즈의 기원. 그리고 이거 기억나니 혹시?
산신각이에요. 산신각 혹은 삼신각이에요. 석삼자 써도 되고 매산자 써도 됩니다. 산신각인데, 자 우리나라 원래 이제 토착 신앙은 항상 이제 뭘 숭배하는 신앙은 항상 있어왔다. 산신령 숭배 신앙은 항상 있어. 반도 특 뭐가 많다? 반도 특 산이 많다. 그죠? 그러면 금도끼를 누가 줍니까? 산신령이 주잖아. 이 도끼가 뭐 이 숙제가 너의 숙제냐? 정직하거나 둘 다 가져라. 근데 여기는 항상 우리나라가 산신령 숭배 신앙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후에 불교가 전래된 거지. 불교가 전래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융합한 거죠. 그 한국 사상 특이 조화의 정신인데, 왜 조화의 정신이 되냐면 우리나라는 뭔가 사상이 독자적으로 전개될 만큼의 그 물리적 영토 사이즈가 안 나와요. 중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도가 가장 큰, 우리나라는 도가 가장 큰 행정단이고 거기는 성이라고 하거든, 성. 근데 성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교선 통합 운동, 선종 교종 통합 운동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걔네가 독자적으로 교종만 있고 선종만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주로 그 사회의 지배계층 위주로, 지배계층 사상 위주로 다른 사상을 통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원효가 원흉해통 사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의천이 의천이 문벌 귀족식이거든요. 왕자님 문종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전 통합하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윤사 배우 친구들은 했죠. 작년에 생년 윤사 했을 때. 그래서 원래 있던 전통 숭배 신앙이 들어온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네. 그러면 불교가 이제 주된 사상이 된 거니까 원래 있던 사이드 애들을 자기 기준 중심으로 합치는 거야. 그래서 산신령한테 기도를 드리는 건물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 절에 들어가 있어요. 저기 절에 가면 일반적으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대웅전이라 그래. 석가모니를 모신 건물이에요. 본존불이라고 한다. 본존불이 있는 걸 대웅전이라 그러고, 알 필요 없고요. 저쪽이 뭐 약사열애불, 뭐 약사열애전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무슨 부처님을 모신 전가 뭐 이런 거 있거든. 아미타불 뭐 모시고 무슨 전 이렇게 있는데, 저 가면은 저 끝에 항상 제일 외곽에 있어요. 나는 여기 가서 수능 기도를 여기서 드렸다. 엄마랑 같이. 산신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신각. 산신령을 모신 전각이 있어요. 여기. 혹은 여기 산신이 제일 중심인데 다른 신들이 좀 kop살이 껴있기도 해요. 칠성신이라고, 이게 별 보고 기도하는 토속 신앙이죠. 그래서 그 칠성신 플러스 독성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모시는 불교 성인이 있대. 나반중자라고 하는데, 왜 독성신이냐면은 아무 경전도 필요 없고, 스승님 원래 선종은 범맥으로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이 내려오잖아. 교종은 경전 공부해서 가르침을 얻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아무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가지고 독성신이라고 하는데요. 알 필요 없고요,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튼 독성신, 칠성신, 산신이 중심이다. 산신까지 같이 모셔있다. 그래서 삼신각이라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산신각 혹은 삼신각. 그냥 개념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주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따 정도만. 산신각이고. 다음 멕시코 원주민 전통문화 플러스 크리스트교. 뭘까요? 어떤 성모상 있었다. 무슨 성모상? 과달루페 성모상 기억나니? 과달루페 성모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또 과달루페 성모상. 과달루페 성모. 자, 원래 성모 마리아는 당연히 피부색이 어떻게 해야겠어? 피부색이 당연히 하얘야겠죠. 피부색이 하얘야 되는데 멕시코에 있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야. 피부색이 어때요? 옷이 좀 이상하지 않냐?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막 위에 번쩍번쩍하는 거 있죠. 후가루가 있죠. 해양신 숭배 신앙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원래 있던 크리스트교 신앙, 원래 성모 마리아 숭배는 크리스트교에서 하는 거잖아. 크리스트교 플러스 토속 원주민 모양에다가 원주민 복장에다가 원주민 태양 숭배 신앙까지 합쳐서 탄생한 조각상, 성모 마리아상. 과달루페 지역에 있는 조각상에서 과달루페 성모상이라고 해요. 사례로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과달루페 성모상. 과달루페 멕시코 도시 이름이고요. 성모상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불교 플러스 헬레니즘 문화 뭐라고 채워나?
간디 어디 간디?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 근데 뭐 인도만 알고 있는 거지. 인도만 알고 있는 거죠. 인도긴 하네. 간다라 미술. 되게 칼을 좋아할 것 같아. 넘어가고요. 마지막 동로마 비잔틴 양식 플러스 이슬람 첨탑인데, 자 어느 지역에 에? 그 우리가 이제 원래 동로마 제국 수도가 어디였냐 기억납니까 혹시? 저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옛날 이름은 비잔티움이고요. 비잔틴.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고, 그거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원래 비잔티움 지역으로,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비잔티움 지역으로 천도를 했던 로마 황제가 있었죠.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비잔티움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 거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중2 때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터키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터키가 이렇게 발칸 반도고, 여기가 이게 발칸 반도 옆에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거든. 거의 대부분의 땅은 여기고요. 근데 어디냐면은 이스탄불이 여기 있어. 너무 여기가 터키 땅이, 실질적 터키 땅이 이렇게야. 근데 너무 한쪽이 치우쳐져 있는 거지, 이스탄불이. 그래서 실제 수도는 앙카라예요. 여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리고 위치가 되게 절묘하지. 흑해랑 지중해를 잇는 교통 결절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곳이기도 해서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전국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려니까 여기 앙카라가 여기 있는 거죠, 수도가. 여튼 그래서 원래는 여기 비잔틴 제국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종교겠어? 동로마 제국 무슨 종교? 그리스도교 중에서 동방 정교회입니다.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를 믿는, 그리스 정교 양식의 그 건축물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슬람이 정복한 곳마다 모스크를 세웠잖아. 그 모스크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 모스크가 어떤 양식이 나타나냐면 미너렛이라 그래요. 미너렛, 첨탑이라 그러는데, 자, 건물이 여기 있으면은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뾰족탑을 세웁니다. 막루 비스무리하게. 이 막루 개수가 늘어날수록 급이 높은 사원이야. 그래서 뭐 블루 모스크 6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제일 높은 게 아마 8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너렛 개수가 이 사원의 급을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터키 땅이랬죠. 원래는 이게 비잔틴 사원이었어. 성소피아 대성당. 이게 성소피아 대성당이거든. 성소피아 대성당인데, 성소피아 대성당. 소피아 대성당이니까 무슨 교계에서 원래는 대성당. 원래는 동방정 그리스 정교 건축물이었어. 근데 이걸 이제 이슬람이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슬람 양식으로 주변에다가 첨탑을 세운 거지. 그래서 좀 같이 나타납니다. 동로마 비잔틴 양식 플러스 이슬람 첨탑.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한번 만들었다가 아예 갈아엎고 다 이제 벽에 칠하고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다가 보건공사 해가지고 다시 박물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요즘에는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쓰려고 막 이렇게 개장하고 이렇게. 여러 문화의 그 영화로 중첩된 이스탄불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 이유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유럽 아시아의 문화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 문화, 이슬람 문화, 뭐 투르크 문화 여기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나타나는 그런 문화라서.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였잖아. 오스만 투르크 얼마 그때 잘 나갔던 유럽을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중세. 뭐 그런 게 있다. 나중에 수능 끝나고 가시죠. 수능 끝나고 많대요. 저번에 수행평가 애들 한번 도와준다고 봤는데 놀 게 많아. 놀 게 많아. 수능 끝나고 가십시오. 여기까지 이런 거 내용이 들어가면은 문화 변동은 딱 이렇게 끝납니다. 정리하고만 하자. 자, 요인이 원인이고 양상이 결과였죠. 요인은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 어떤 거 있었니? 그지. 발견, 새로운 문화적 원래 있던 거를 찾아내는 거, 원래 없었던 거를 창조해내는 거 발명. 발명은 두 개로 뭐 나눴다? 1차적, 2차적으로 나눴습니다. 2차적. 그다음에 여기는 없다 그랬다. 내재적 문화 변동 양상은 그냥 발명,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이렇게만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 어떤 단어로 썼어? 문화 전파다. 전파 세계 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전파인데 뭐 나온다고? 이두랑 체로키. 아 맞다 아람아. 10분 뒤에 물어볼게요. 10분 뒤에. 너 자극전파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너가 이두랑 체로키 문자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시 10분 뒤에 물어볼게요. 물어본다는데. 내가 물어본다는 거 기억했는데 뭘 물어봤는지 까먹어가지고. 넘어가고요. 자 강제성 기준으로 강제적 문화 접변 여기 문화 접변이었죠.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눴었고요. 문화 결과 기준으로 세 가지 뭐 또바이용 했잖아. 또바이용 문화 동화 영존 융합이다. 동화 영존 융합 두 가지 문화가 서로 만나야 되니까 여기는 또바이용 또바이용. 다음 마지막 이게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오는 거죠. 문화 요소 형성되는 거. 자, 애들이 처음에 보면은 자극전파랑 문화융합을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자극전파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문화융합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 두 개를 차이점을 묻는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새로운 문화요소가 형성된다라 그랬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새롭게 창조되었다, 형성되었다는 문장이 나왔을 때 요 세 가지가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기존 문화, 새롭게 전파된 문화요소가 B고 새로운 문화요소가 C라 그랬을 때 C를 쓰는 건 얘네 세 개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자, 근데 발명은 기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이 있습니다. 파이, 공지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갑자기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한 겁니다. C가 새로운 문화요소죠. 파이에서 C가 등장했다. 발명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자극전파는 뭐가 있어야 돼? 외부에 자극전파는 문화 전파죠. 문화 전파는 문화요소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전파된 문화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문화요소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나와야 돼. 이두가 나오는 것처럼 체로키 문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요거는 B에서 B가 전파된 문화요소니까 B에서 그냥 C가 나오는 거예요. B도 남아있지. 한자 전래돼가지고 한자도 있잖아. 근데 한자 말고 한자도 있지만 따로 이두도 따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두의 사례로만 보면 그게 자극전파 사례라고.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데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원래 문화가 있다 없다로 구분한다. 여기는 원래 우리가 문자 체계가 있어 없어? 원래 문자 체계가 없었어. 그지? 한자만 들어온 다음에 한자를 변화시켜서 이두를 만든 거란 말이야. 한글은 발명이죠. 한글은 내부에서 그냥 혼자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죠. 한글은 발명이고 한자는 그냥 직접 전파겠죠. 이두는 자극 전파고 구별해야 돼. 다시 마지막 문화융합인데 새로운 문화요소가 전파된 거 플러스 기존 문화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차이야. 기존 문화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전파된 문화요소가 있고 이게 언어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일본어가 이런 느낌이야. 일본어는 자극 전파랑 합쳐진 건데 한자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직접 전파로 한자가 남아있지. 거기서 뭐가 새롭게 등장한 거야? 가타가나 히라가나가 등장한 거야. 그럼 가타가나 히라가나가 등장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거랑 그냥 A가 기존에 있던 게 된 거지. 한자가 직접 전파된 다음에 결과로 요때 기준으로 따지면 기존에 있던 한자 문화 플러스 새롭게 뭔가 등장한 문화 전파된 문화 요소. 가나가 기존 문화 요소였겠네. 다시 가나가 히라가나 가타가나가 기존에 있던 문화 요소인 거지. 그리고 한자랑 합쳐진 거지. 전래돼가지고. 한자랑 합쳐진 다음에 이제 일본어가 중국어, 그러니까 한자도 들어가고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새롭게 등장한 게 문화융합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니? 여기는 A 플러스 가나 플러스 한자가 돼가지고 일본어 문자 체계가 등장했다. 뭐 이런 느낌이야. 문화융합 사례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했다는 거야. 형성되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극전파 문화융합을 구분할 때는 뭐 기존 문화죠. 기존 문화 A가 기존 문화의 존재였다. 기존 문화 요소의 존재 유무로 자극전파랑 문화융합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좀 애매해서 잘 안 쓰는데 이전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 거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형성됐다 말고 그냥 나타났다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원래 문화요소가 없었던 거 외부에서 등장할 수 있잖아. 직접 전파로도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표현은 다 쓸 수 있어요. 발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런 거 다 사용하는데 형성되었다 혹은 창조되었다는 표현을 보통 나와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괜찮니?
요거 세 개 뭐뭐 쓴다?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주영이는 요거 세 개 물어볼게요. 아라마 아까 그 자극전파 두 개 뭐라고? 자극전파 사례? 이두랑 새롭게 문자. 너는 뭐 물어볼 거냐면 발명 자극전파 문화유화. 새로운 문화유사가 형성되는 건 뭐니? 라고 했을 때 발명과 자극전파 문화융합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파이팅. 자, 이게 집단지성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외우면 10개 외울 수 있잖아. 얘네 외울 때 나머지도 같이 외우자고. 이걸 시키는 거야. 자, 문화변별과 선지 구분입니다. 자, 새로운 문화요소가 형성되었다. 동화, 병존, 융합이고 문화 접변의 결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형성되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랬어? 문화 융합밖에 없다 그랬죠. 문화 동화나 문화 병존은 C가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문화 동화는 A 플러스 B는 기존 게 없어지는 거지. B만 남는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뭐? 여기는 A 플러스 B로 남는 거고. 여기는 문화 융합 A 플러스 B는 C잖아. C. C니까 동그라미라고 이게 새로운 문화. 됐죠? 다음 문화 정체성이 유지된다. 문화 동화는 문화 정체성이 유지가 안 되죠. 우리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 외국에 들어와서 외국에 흡수당하는 거죠. 문화 병조는 문화 정체성이 유지되니? 유지돼요 이거. 우리 것도 남아 있고 남의 것도 있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 남아 있는 거잖아. A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옵니다. 문화 융합은 문화 정체성이 유지가 되니? 이것도 됩니다. 이거 돌침대 안에 돌이 남아 있다는 거야. 밥버거 안에 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니? 새롭게 등장했지만 그 새롭게 등장한 문화 요소도 기존 문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문화 정체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 문화 동화는 문화 다양성 증진 안 되겠죠. 우리 게 사라지잖아.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것도 남아 있고 남의 것도 들어와야지. 문화 병존은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는 거고, 문화 융합도 문화 다양성이 증진됩니다. 이것도 기존 것도 남아 있고 A, B, C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문화 다양성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그다음에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한다. 문화 동화는 변화할까요?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사라지는 형식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A만 있었는데 B로 바뀐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A가 B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문화 양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문화 병조는 변화하는 거니? 변화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만 있었다? 원래는 A만 있었잖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A 플러스 B로 바뀐 거죠.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하는 거지. 문화 접변의 결과라는 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깥에 들어왔는데 그냥 사라졌다. 애초에 문화 변동이 아니랬어요. 이렇게까지 부분을 하면 되고요. 선지를 보자. 주영아 아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었다. 뭐라고 쓰이? 발명, 자극전파, 문화, 융합까지 세 개 기억하시고 하나 더 풀어보세요. 161번 안기는. 자, 한 사회의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맞아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면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 거지. 162번. 세원이 163번. 새로운 문화 요소의 출현은 항상 변화 변동을 등반합니까? 맞니? 아니야. 문화 요소가 출현했다 그래서 그게 그 사회의 변동을 일으켜요. 그냥 등장했다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야.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개조는 공부법을 개발을 했어.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출현한 거거든. 개조는 암기법 했는데 안 알려주고 내가 그냥 뒤졌어. 사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대충 지금 즉석을 생각해보는 건데, 그치? 동반하지는 않아요. 다음 서윤아, 후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국 내의 지식을 보급한 것은 간접 전파입니까? 맞니? 국내에서 일어난 거는 전파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전파 자체가 아니야. 국내에서 발명된 거예요. 발명에 다르지. 발명. 인쇄 기술을 만들어니까요. 발명이라서 간접 전파 틀렸고요. 홍재야. 전통적으로 내려도 할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악기를 만든 사례는 자극전파만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무슨 사례입니까 이거? 이거 이제 2차. 2차적? 2차적 발명의 사례다. 2차적 발명. 그래서 자극전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민거나 상호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도 간접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간접전파는 뭐만 있으면 돼? 매개체만 있으면 되죠. 인적 교류가 없더라도 스트리밍, 책, 수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전파 얘기하는 거야. 다음 미나 67번.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여 나타나는 변동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아니야, 문화 접변입니다. 접변. 여기는 나타나는 변동 자체를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니까. 전파는 그냥 문화가 전달되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나모 68번 기성 종교의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한 사례. 문화융합 맞습니까? 뭐야 이거? 뭘까요?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기성종 다른 나라 기성 종교 교리 체계를 응용해서 신흥 종교를 창시했다. 자극전파다. 자극전파. 다른 나라지. 이게 만약에 자국 내 기성 종교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한 사례는 뭐예요? 2차적 발명이었거든. 자국에 무슨 발명이 있었던 거지, 신흥 종교가. 그거에서 참고해가지고 새롭게 발명했는데 2차적 발명이고, 여기는 다른 나라잖아. 다른 나라 기성 종교고, 우리나라 종교 얘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원래 없었단 말이야. 원래 없었는데 다른 나라 교리 체계만 응용해서 그냥 새롭게 신흥교에 등장해서 자극전파다. 괜찮죠? 그래서 문화유가 아니고요. 자극전파 사례입니다. 원래 그래서 많이 나와요. 자극전파랑 문화융합을 구분하는 거. 나모 69번 문화융합 사례는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까? 그치? 아까 문화적 다양성 증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홍재 70번 문화 동화는 문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 식으로 나타납니까? 맞니? 네. 사대주의 앞에서 배웠지. 누구 게 우월하다? 남의 거. 남의 게 우월하면 우리 게 없고 남의 게 우월하니까 조금 더 문화 동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주로 나타나니까 맞고요. 항상 일어난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문화 동화는 강제적 문화 접근의 결과입니까? 맞니? 아니야.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걸 수 있죠. 자발적으로 문화 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항상 강제적 문화 접근의 결과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두 문제 풀고 두 문제 풀고 풀이하고 합니다. 이분 자, 74번은 4번, 75번도 4번, 그다 4번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자. 이 베베 꼬여 있거든요, 문제 자체가 조금. 자, 기업 가는 땡땡국의 국교인 종교가 인터넷 스트림을 통해 네모국에 퍼지게 되었고, 네모국에서 A 종교와 네모국 고유 종교 그리고 확산 새로운 종교 B가 창시되었다. 자, 인터넷 스트리밍이니까 무슨 전파가 나타나 있는 거야? 간접 전파, 스트리밍이니까 간접 전파가 나타나 있고.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문화융합이야, 자극 전파야. 밑에 땡땡국에서는 A 종교와 고유 종교 교류가 되었는데 새로운 문화 종교 B. B는 자극전파 사례입니까? 문화융합 사례입니까? 문화융합이죠. 왜냐면 고유 종교 교리가 결합되었잖아. 고유 종교가 있죠. 고유 종교가 있고 바깥에서 A 종교가 들어오는 게 합쳐져서 새로운 종교 B가 만들어진 거라서 문화융합이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문화융합 사례입니다. 플러스 문화융합. 나는 봅시다. 나는 땡땡국의 한 기업이 자국에서 전통적으로 지프를 이용하여 생선을 삭혀 먹는 풍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전에 없던 삭힌 생선 통조림을 개발했다. 그래서 네모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얘는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얘는 무슨 사례니? 무슨 문화변동 사례입니까 이게? 2차적 발명 이거. 자극전까지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 이거 얘기하고 이거를 2차적 발명이랑 그다음에 자극전파를 구분해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거 다 자극전파로 풀어. 아이디어라는 용어만 보고 그걸로 구분하지 말라고. 그 문화 변동이 내부에서 이루어졌나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나를 보라고. 여기서는 땡땡국의 한 기업이 자국에서 전통적으로 짚을 이용하여 생산을 삭혀먹는 풍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자국에서 2차적 발명이 2차적 발명. 이게 1차적 발명이지. 전통적으로 짚을 이용하여 생산을 삭혀먹는 풍습.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삭힌 통조림이 2차적 발명이지. 2차적 발명 사례입니다. 2차적 발명. 2차적 발명이면은 이게 좋은 낚시 문제인데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자, 문화 접변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외재적이어야 돼. 전파가 일어나야 문화 접변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내재적이잖아. 2차적 발명은. 그럼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문화 접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틀린 거야. 그럼 문제를 잘 낸 거죠. 이거 꼬아가지고. 괜찮니?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는 외재적 요인에 문화 변동 사례 맞니? 간접 전파, 문화 융합, 외재적 변동 맞습니까? 맞죠? 외재적 변동, 간접 전파가 나타나 있잖아.
전파는 전부 다 외제적 요인이야. 맞고요. 가는 간접 전파, 나는 자극 전파 맞니? 아니죠. 2차적 발명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낚시라고 지금 막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지. 아이디어 하면서 미끼 던지고 있는데 낚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의 두 학생은 누구야? 갑과 병이 두 학생이 옳은 선지, 갑과 정이 옳은 얘기를 한 학생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갑을이 아니라, 근데 뭐랑 착각하냐면 지금 자극접하잖아. 그러면 갑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원래 1번 문제로 찍은 애들이 좀 많았을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를 2차적 발명이라는 개념을 몰랐으면. 그래서 갑을 아니라 갑정이 돼요. 갑정이 옳은 선지를 얘기한 사람이고. 자, 가는 기존 문화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 문화 변동 사례다. 가는 간접전파 문화 융합이면, 자, 문화 융합은 문화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니? 맞니? 상실되지 않죠. A 플러스 B는 C인데 밥버거 안에 밥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 있잖아. 상실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니? 가는 새로운 문화 요소 창조됐어 안 됐어? 됐죠. 그리고 C가 등장했잖아. 문화 융합. 그러면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니 안 했니? 했습니다. 발명이잖아. 세 가지 뭐라고 주영아? 자극 전파, 문화 융합, 발명.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라고. 문화 융합이랑 발명이랑 둘 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어. 이런 거죠. 됐죠? 그래서 가에서와 달리라고 하면 안 돼. 둘 다 새로운 문화 요소 창조된 겁니다. 틀렸고요. 기억에 옳은 선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는 내재적 요인에, 나는 뭐니? 2차적 발명이잖아.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자극전파라고 했으면은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 아닌데 라고 해서 이게 틀리고 기흥, 니은이 답이 되는 거지. 문제를 조금 이게 악의로 가득 찬 문제입니다. 성격이 좀 베베 꺼 있다는 거야, 선생님 출제하시는 거. 그래서 기흥, 니은, 니은이 답이 되는. 그것도 1번을 내놨잖아. 기흥, 니은을 내놓은 거는 대놓고 1번으로 찍어라, 1번으로 찍어라 이러고 있는 거지.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수능 통사 예시 문항입니다. 건조 문화권에 속한 이슬람 국가 가에 도착했다. 이슬람 국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막 왕국이겠죠 여기는. 자, 이슬람교가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창시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 금식, 순례 등을 행한다. 이게 너네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 수능 통사 예시 문항이라는 거거든. 통사 수능을 어떻게 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너네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려면은 1년 더 지나야 되죠. 이렇게 치지 말고 수능 트렌드가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 수능 통사 트렌드가 침엽수, 목조가오 이런 거 다 어디가 있니? 기후 파트에 나오는 거다. 타이가라는 침엽수림 때문에 통나무집을 짓는다. 냉대기후 지층이었습니다. 1학년 때 했고 1학년 때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엽수림 이런 거 목조가오 거주 안 하겠죠. 틀렸고. 가에는 여름 계절풍이 탁월하고 태풍의 발생이 빈말 안 하겠죠. 사막 기후인데 태풍 안 칠 거 아니야. 기흑은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맞니? 기흑 이슬람교 발견 맞니? 종교는 발명이죠. 이슬람교 발명을 해서 틀린 거고. 자, 니은 비잔틴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했던 동양식 모스코주를 도입했다. 무슨 사례라고 이거? 성 소피아 대성당이잖아. 뭐의 사례였니? 문화 융합 사례다. 융합입니다. 융합.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문화 변동 맞죠? 답이 4번. 자, 기흑, 니은 모두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기흑은 발명인데 이게 상실될 수가 없지. 원래 문화 요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융합도 기존 문화 정체성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상실되었다 할 수 없으면 4번이 정답. 이런 느낌이고 끝. 3단원까지 끝났습니다.